질염이 있는 분들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질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 이 질염이 자주 발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질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질내 유익균이 약화되면서 만성화가 되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질염이 계속 만성화가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질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염이 재발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 피곤해서 질염이 심해져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면역력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면역력이란 말 자체가 워낙 좀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면역력 이퀄 컨디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질 면역력의 핵심은 질내의 유익균입니다. 그러니까 질내 유익균이 확실한 우세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침입한 박테리아의 증식도 막을 수가 있는데, 질내 유익균이 약해지면서 방어막이 약해지고 유해균의 증식이 가속화가 되고, 질내에 정상적으로 공생하던 균들도 유해균이 되거나 외부에서 침투한 박테리아로 인해서 염증이라는 게 생기면서 질 분비물이 변하고 또 통증, 가려움증, 자결감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균제나 항생제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염증과 함께 통증, 가려움증이 가라앉으면서 아, 나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료가 끝나도 일단 유익균이 약해진 환경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게 되면 쉽게 염증이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 요즘 유행하는 뭐 여러 가지 건강 기능 식품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정 유산균 섭취가 질염 그리고 우리 부인과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도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분들이 유산균을 먹은 뒤에 내가 좀 질염 증상이 개선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질염 치료에 이게 유의미하다, 이게 효과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개인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유산균하고는 사정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관, 질이라고 하는 건 생식기관이잖아요. 달라요, 루트가. 장은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유산균이 죽지만 않는다면 대장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소화기관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까지 쭉 내려가서 장내 세균총에 합류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질은 소화기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건 생식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이 이동하는 루트가 얘하고는 조금 다르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섭취하는 유산균이 모두 다 질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질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유익균을 섭취하는 그 한 가지에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시면 곤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씻는 일상적인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염이 있는 분들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질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정입니다. 질염이 있는 분들 분비물 양도 많아지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세정에 일단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세정에 관련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쳐보면 정말 떠돌고 있어서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누 세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누, 바디워시는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pH 4.5 이하의 약산성일 때 방어막이 강력해지는 우리 질내 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질 안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만 씻으면 되니까 문제 없을 것도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외음부도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피부 표면을 씻어내는 비누가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꼼꼼히 씻다 보면 세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비눗물이 질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하실 때는 외음부까지 뭐 비누나 바디워시로 박박 닦지 마시고 샤워 마치고 물로 외음부를 잘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물 그리고 샤워기 세정입니다. 외음부를 뜨거운 물로 씻는다든지 수압이 너무 강한 센 샤워기로 막 씻어내잖아요. 그러면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질 건조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물로 씻어야 될 때 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기의 수압을 좀 낮춰서 흘려주거나 손으로 받아서 흘려주시면서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질 내 세정입니다. 질의 내부와 외부에 붙어있는 균 없애기 위해서 요즘 스포이나 주사기 같은 형태로 질 안쪽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인데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여성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 내 세정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균과 함께 유익균도 씻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유해균이 안 맞는 분들은 오히려 유익균이 더 많이 씻겨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질내 환경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질내 세정제를 내가 써야겠다 하시면 꼭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안 사용해야 됩니다. 질염이 내가 없다 하는 분들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하지만 내가 질염이 너무 자주 생긴다 그러면 약산성의 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쓰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흐르는 물로 세정하세요. 질 내부에는 유산균을 포함한 여러 균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질 세정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유익균의 세균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씻어도 너무 박박 씻어도 질내 환경에 해롭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옷입니다. 질염이 있는 분들은 헐렁한 수면 속옷 좋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태도 안 나고 헐렁하고 못생긴 수면 팬티 손이 쉽게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질염을 위해서는 수면 팬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바로바로 삶는 게 가능하잖아요. 질염을 일으키는 곰팡이와 세균은 질 분비물을 통해서 속옷 그리고 수건에도 남아요. 세탁을 하잖아요. 그래도 일부 균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질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속옷하고 수건 따로 삶아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면 속옷이 통기성도 좋고 습기를 조절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죠. 근데 절대 안 써야 될 게 바로 팬티 라이너. 대부분의 팬티 라이너 보면 뒷면이 어때요?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팬티 라이너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화장실 갈 때마다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헐렁한 순면 팬티가 가장 좋은 답일 수 있다는 거. 꽉 끼는 속옷만큼 절대 안 입어야 될 게 바로 레깅스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레깅스 입고 생활하는 운동 트레이너 분들 중에 이 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물론 레깅스 입는다고 다 질염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레깅스가 통풍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질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은 충분하거든요. 이 레깅스 만드는 소재는 대부분 탄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합성 섬유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내 몸에 탁 밀착이 돼가지고 바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통풍이 안 되게 되면 습해지잖아요. 특히 분비물이 많을수록 흡수되거나 마르지 않고 습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깅스는 운동할 때만 입으시고 땀에 젖거나 좀 축축해지면 바로바로 갈아입으시는 게 좋겠죠. 평상시에는 레깅스 말고 좀 밑 위가 길고 통풍이 헐렁헐렁하게 잘 되는 바지, 스커트를 입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세 번째, 당분 섭취입니다. 질염 자주 생기시는 분은 설탕 같은 정제당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 질염하고 당분이 또 무슨 관계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 질의 벽에는 글리코겐의 형태의 당분이 저장돼 있거든요. 바로 질내 유익균인 유산균의 먹이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유산균이 당분을 섭취하고 유산, 그러니까 젖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유산이 질내 환경을 pH 4 정도의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잡균, 곰팡이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질 내부에도 당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는 당분이 칸디다 같은 이런 곰팡이의 먹이가 됩니다. 건강한 여성의 질 내에도 칸디다균이 살고 있어요. 다만 유익균이 우세한 약산성 환경에서 충분히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 건데요. 당분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칸디다 곰팡이의 먹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증식하기가 쉬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균이 증식한다 그러면
유익균인 유산균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거나 단순 당 섭취가 많은 경우에 소변에서도 당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칸디다성 질염의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음식 그리고 음료를 피하기만 해도 어머, 질내 환경이 개선될 수 있구나. 맞아요.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좀 덧붙이자면 염증을 악화시키는 술도 절대로 피해야 될 음식이에요. 질염에는 단 것도 NO, 술도 NO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이에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면역력 그리고 수면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수면 시간은 우리 신체를 가동시키는 공장의 내부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역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재정비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피로도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곰팡이나 잡균이 증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낮에 활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막 피로하기 때문에 계속 어때요? 단 음식만 땡기잖아요. 그러면 질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2시 전에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적어도 6시간, 7시간은 충분히 주무시는 게 이 질염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몸을 냉하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자궁을 혈실, 그러니까 피의 방이라고 해서 온몸에 혈이 거쳐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바로 자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찬 음식이죠. 다들 질염이 있는 분들은 맞아 나 그랬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름에 찬 음식, 차가운 음료 많이 먹거나 겨울에 날씨 추워지면 내 분비 물량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찬 음식을 먹거나 배가 차가워지게 되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냉대야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질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염이 있는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 대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정하실 때 주의할 점 소개해드렸죠. 비누 세정은 질내 산도를 깨트려서 해롭고 뜨거운 물, 그리고 샤워기의 강한 수압은 외음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질내 세정은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렸어요. 속옷 고를 때는 삶는 게 가능한 수면 팬티 좋고, 꽉 끼는 속옷, 레깅스, 팬티 라이너는 통풍이 안 되고 습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익균의 방어막을 깨트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씀 드렸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술도 절대 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잠 부족, 수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의 증식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은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냉대화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질염, 우리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관리만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 받게 되면 질염도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질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좋아지네? 진짜 좋아지네?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